자, 취업 전략. 본격적으로 취업 전략인데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관심 있는 분야부터 정해보자. 관심 있는 분야.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어떤 분야? 나는 아동, 뭐 장애인, 여성, 노인, 뭐 학교, 의료, 뭐 다양하게 있죠, 그렇죠? 물론 전체 파이로 보면 아마 아동, 노인, 장애인이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나이 상관없이 좀 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 노인, 장애인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분야를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거죠.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다 넣어볼까? 뭐 도전은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요.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오면서 이걸 어떤 비유를 들을까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떨 때 그 마트, 대형 마트를 가고 어떨 때 그냥 편의점을 가나요? 보통 편의점을 갈 때는요, 내가 살 게 딱 정해져 있어. 오늘 내가 커피 하나 살 거야. 편의점에서 한두 개 살 때는 가까운 데 빨리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트 갈 때는 뭐예요? 막 이것저것 살 거 잔뜩이죠. 그렇죠? 막 뭐 정해놓고 가기도 하고 그냥 막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면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대신에 마트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은 되게 많이 걸려요. 그렇죠? 편의점은 내가 집 밖에서 짧은 시간에는 그렇죠? 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아동이야. 아동에서도 나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내가 실습을 해봤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지내는 게 나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 재밌어. 보람도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좀 아동 쪽에 실습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나 어르신들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 이렇게 어르신들 오시면 같이 놀아드리고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거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 있는 것 같아. 나는 좀 장애인 쪽에 난 처음부터 내 장애인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대신 장애인 쪽 할 때는 이제 유형별로 있으니까 유형별로도 좀 잘 아셔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장애 유형을 다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몇 분이 이제 그런 학교사회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려면 내가 학교사회복지론 과목 교과목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건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좀 분야를 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력서를 이렇게 취업 사정하면서 이제 보면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써요. 저는 평소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써요. 저는 평소 노인 아이들을 좋아해서 저는 어르신이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쓰면 한두 군데 떨어지면 막 여러분들 여러 번 지원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 만에 어떻게 붙어요? 못 해요. 일반 직장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장애인도 넣었다가 노인도 넣었다가 이제 막 바꿔만 써서 넣는 거죠. 장애인 낼 때는 저는 장애인 관심이 많아서 노인 낼 때는 노인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자소서 내용을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저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성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내가 어떤 분야 하는 물을 좀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대상 분야는 여러는 놓지만 그래도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전략 두 번째. 눈높이를 좀 낮추자. 여러분들을 제가 뭐 무시하거나 뭐 여러분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2년 동안 전문대에서 혹은 4년 동안 대학에서 혹은 막 대학원에서 정말 복지만 공부한 학생들과 우리는 이제 필요한 과목들만 학점 운행을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랬을 때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한다라고 하면 이 승부가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게 오히려 핵심일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어차피 틀렸어.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 정규직만 고수해요. 이 4년제 애들도 막 대학원생들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내가 거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꾸 실망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난 안 되나 봐. 아예 안 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정규직을 고수할 필요는 없이요. 내가 계약직이든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요즘은요, 이 사회복직의 이 출산 대체 인력 보통 최소 12개월에서 많게는 15개월 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15개월, 1년 6개월 정도까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 기간 동안 보수 똑같아요. 아까 급여 테이블에 정규직원하고 보수 똑같아요. 경력 똑같이 인정해줘요. 수당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분만 정규냐 계약직이냐 이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약 종료되면 내가 이직을 하면 뭐 고용보험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경력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죠. 또 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들어갔어.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들어갔는데 이분 일 너무 잘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관의 팀장이나 과장이나 관장이나 이렇게 딱 보면서 이분이 뭐 대체로 왔다고 해서 그냥 관심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네 그러면 다른 자리에 티오가 나거나 혹은 다른 데 어디라도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규직이 들어가서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단계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도 내가 거기 가서 인정을 받고 오히려 성실한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배우려 하는 모습, 인간관계도 좋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그냥 사회복지 현장에 내가 좀 발을 내딛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요즘에 정규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한번 경험해 보면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복지관이라든가 난 정말 복지관에서 일하고 싶은데 안 되네.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 1급만 뽑고 일종이 있어야 되고 막 4년제 졸업하는 학생들 하려고 하는데 서류에서 안 되겠죠. 그렇죠? 대신에 경력을 여러분들이 키워놓으면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스펙을 좀 더 올리고 아마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런 갈급함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또 경험치가 쌓이면 그것이 이제 경력이 되고 그것이 이제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었던 데는 이렇게 스펙을 높인 다음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팁. 채용에도 시기가 있다. 네,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특강 듣고 이 취업으로 성공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정말 타이밍이죠, 그렇죠? 내가 그때 교수님 특강 듣고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특강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취업이 됐어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타이밍이죠, 그렇죠? 네, 대신 성공하면 저한테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뭘 사라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해 줘요. 그러면 제가 기쁘게 축하해 드리고 네, 함께 또 과정에서 도움도 드리고 할 테니까. 자, 시기 좀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2월, 4월. 이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는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급 대학생들이 1급 시험을 보잖아요. 무조건 1급 시험을 보고 그 합격 여부가 보통 3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2, 3, 4월에 우르르 이제 전형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입을 뽑으니 여러분들도 신입이고 이 학생들도 신입인데 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좋냐면 전담 사업 채용 시기를 노려라. 11월, 12월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전담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렇게 혹은 이제 맞돌이라고 해서 맞춤형 돌봄 사업, 노인 이런 사업들은 그 회기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직원이 퇴사하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에 이제 그 TO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채용 사이트에 가면 이때 11월, 12월에
이런 일자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인가 어르신들 좀 대하려면 혹은 맞돌이나 물론 맞돌이는 이제 경력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경험치와 이런 것들 사회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담 사업 채용 시기를 좀 노리는 거. 물론 수시로도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규 사업에 따른 채용에 도전하라인데, 최근에 지금 이제 경기도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코로나 되어지고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그 지금 사업이 막 활발하게 지금 시작이 되어지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그 지자체가 다 뽑아요. 이 먹거리 그냥 드림의 담당자를. 근데 이 담당자는 사회복지사 필수도 아니야. 네, 사회복지사 있으면 더 좋고 운전면허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한시적 돌봄 인력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단기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이제 돌봄 인력을 지금 뽑고 있어요. 되게 많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때 정책과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서 뽑는 그런 분야예요. 이런 것들도 노려본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취업 경쟁력을 높이자. 경쟁력. 네, 스펙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신 게 2급으로 돼요? 2급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1차적인 건 2급으로 준비하는 거지만 1급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여러분들 그 두 가지예요. 내가 도전을 하면서 취업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펙업을 할 거냐 아니면 스펙업을 다 하고서 도전할 거냐. 근데 저는 다 준비해서 도전한다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럼 끝이 없어요. 네, 일단 도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스펙업을 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사 1급,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도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쓰는데 막 자격증에 막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몰래 컨닝했더니 막 뭐 대학생들은 막 자격증 막 10개 막 쓰는데 나는 사회복지사 달랑 2급밖에 없어 이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민간 자격증도 나에 대한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 쪽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 노인심리 상담사 이렇게 온라인 과정으로 땄더라도 네, 내가 그래도 이거 하면서 노인 심리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어요, 공부가 됐어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게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냥 막 아무거나 취득하려고 하지 말고 난 아동에 관심이 있으면 아동 중심으로, 노인에 관심이 있으면 노인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담에 필요한 것들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PPL은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자격 과정이 있잖아요. 민간 자격증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교육원에서 수업에서 들으면 민간 자격증 동시에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필요한 것들을 좀 도전해 가지고 자격증도 부수적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취업 분야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곳들 중심으로 제가 뽑아 봤어요. 네. 첫 번째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담당자인데요. 이거는 지금 채용 사이트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오늘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도 지금 올라와 있는 사이트 있죠. 예시 이렇게 이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 채용 사이트 있죠. 채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채용 제목, 형태, 그다음에 업무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경기도로 제한돼 있어요. 이 사업은 아쉽게도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거주지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좀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 사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먹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그 가게처럼 된 곳에 냉장고에 이제 식료품들 진열해가지고 기부하고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이용자 관리하고 후원 들어오는 거 후원 물품 관리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초반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발을 한번 내디뎌 보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있거나 또 자격증 이미 취득하신 분들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사회복지사 또 운전 가능한 사람 우대하고 보수는 한 200에서 220 정도 되어지는 집니다. 아까 그 보수 체계하고는 요거는 좀 다르기는 해요. 요거는 아마 좀 한시적으로 해서 보수 체계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정액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요거는 지금 그 긴급으로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기초단체, 경기도 기초단체마다 지금 막 확정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부천시는 어디서 운영할래? 그러면 부천시 운영하는 기관에서, 뭐 파주시는 어디서 할래? 그러면 파주시 운영하는 기관에서, 파주는 아마 파주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 거기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채용을 하고, 뭐 김포다 그러면 김포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 함께 키움센터라고 돌봄교사인데요. 이건 서울에 한정된 사업이기는 해요. 서울만에. 근데 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지금 100여 개가 되고 한 200개까지 확대하는 것 같아요. 거의 기초단체 구마다 몇 개씩 동단위로 되어지는데, 요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그래서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하면, 여기는 좀 일반 아동들이 좀 돈을 내고 하는 그 순수 돌봄, 순수 방과 후 교실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뭐 유치원 교사, 뭐 청소년 지도사,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의 그 자격증만 있으면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네, 도전할 수 있어요. 그 담당 업무는 아동 돌봄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급식, 간식 지원, 기타 뭐 운영 관련 업무. 그리고 모든 업무 행정적인 거는 다 반드시 필수고요. 이거는 정규 TO로도 뽑고요. 계약직으로도 뽑습니다. 네, 당연히 정규 TO로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급여 테이블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급여 테이블을 거의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운전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대한다라는 것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처럼 강남 뭐 다함께 키움센터인데 뭐 청담에 있는 거, 이 구에 뭐 몇 개 있어요. 뭐 구로에도 뭐 몇 동 이렇게 묶어서,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아이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좀 돌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돌봄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안심 서비스 응급관리원이라고, 이것도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많잖아요. 혼자 계시다 보면 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 상황,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댁내 어르신 댁에 응급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치를 해놔요. 응급대 호출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뭐 이런 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장비를 하는데,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설치 기사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주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뭐 간단한 건 설치도 할 수 있겠지만 관리해 주는 부분이 주로 많고요. 그래서 안심 서비스 전담 인력으로, 역시 이것도 전담 인력이에요. 11월이나 이때 많이 나와요. 수시로도 나오고, 계약직이긴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기관에서 뭐 잘하면 뭐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는 거,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약직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가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계약적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면 뭐 2년 이상 못해 이런 건 없어요. 뭐 공무원처럼 임기제 뭐 2년, 3년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만 잘하면 재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도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소개를 드려요. 제가 아는 분들 이 업무를 하는데 여성분이고 55세 정도 되신 분인데, 네, 아주 재밌게 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도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자, 여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채용 사이트
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수도 이거는 거의 급여 테이블과 비슷하게 준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휴가 있죠. 이런 휴가 규정, 복무 규정 다 동등하게 되어집니다. 네, 뭐 연차가 뭐 계약직이어서 뭐 줄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이제 계약직은 아무래도 연차가 2년으로 넘어가면야 발생하는 그것이 신규 발생하는 것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모든 제도들 취업규칙과 관련된 제도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담당이라고 해서 노인 쪽에 관심이 있고 요즘에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이 노후에 일하고 싶은 욕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영업 시장에 이렇게 판로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네, 역시 시니어 클럽도 거의 모든 지자체마다 다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 강의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질의응답을 좀 받을게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전형 준비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좀 기획을 해볼게요. 이력서 자소서 쓰는 부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취업 관련 사이트는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법인 중심의 시설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다음에 복지넷에 들어가시면 취업 정보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 성공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여러분 이 그 그림 보이나요? 이 그 사물함, 이 락카가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 사물함 락카가 한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다 잠겨 있는데 제가 열쇠를 하나 딱 주면서 이 100개 안에 내가 금 10돈짜리 거북이 하나 넣어놨다. 그래서 너가 열어서 그 거북이 금이 나오면 너가 가져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열어볼 건가요? 안 열어볼 건가요? 열어볼 거야? 안 열어볼 거야? 교수님 무슨 우리한테 금을 줘 뻥이야 못 믿어. 그럴 리가 없어. 네. 이러실 건가요? 아니면 그래? 교수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나 도전해봐야지. 도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요? 하시면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오케이 도전한다 그쵸? 네 도전하시겠죠? 근데 도전해서 제가 그래서 열쇠를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1번부터 차근차근 열어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그냥 좋아하는 숫자 번호를 열어본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확률로 봅시다. 100개 중에 내가 넣어놨다고 했으니까 확률은 뭐예요? 첫 번째 열릴 수 있는 확률은 몇 %예요? 1%예요. 그렇죠? 100분의 1이니까 그렇죠? 확률로 본다고 하면 운이 좋아서 한 번 딱 열었는데 이야 금이 있어 진짜로.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운이 좋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열었는데 없어. 그렇죠? 또 두 번째도 열었는데도 없을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10번을 해도 확률적으로는 쉽게 내가 이 금 거북이를 내 것으로 가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뭐야 이거 교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점점. 어떤 이는 문을 열면 열수록 의심을 합니다. 여기 없네. 교수님이 괜히 그냥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한 거네. 근데 어떤 이는요. 빈 열쇠 열었을 때 금이 없기 때문에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처음엔 100분의 1인데 내가 10번을 실패를 했으니 이제는 90분의 1이네. 50번을 실패했으니 이제 50분의 1이네. 그쵸? 정말 운이 없어서 정말 재수가 없어서 99번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대신 되게 불안하겠지. 그쵸?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99번을 안 했다. 확실히 그 안에 금이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은 내가 여기 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좀 감이 오셨습니까? 한 번에 도전해서 된다라는 거는 정말 럭키한 거고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도전하면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점점 취업의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전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하고 그렇게 좀 응원하고 싶어서 이 예시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도전해야 돼요. 일반 직장도 다 그래요. 네. 대신에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 성공의 열쇠는 즉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면 되죠. 열고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